아, 배고픈데 점심 뭐 먹지? 어떤 거 먹어야 되나? 그래, 뭐 스팸이나 먹을까? 잠깐만! 아니, 이게 유통기한이 다 지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때 있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조 EML 캡스톤 디자인 팀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맡게 된 손종훈입니다. 식품 유통기한 관리 어플 푸드사이렌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 연구 내용 및 추진 방향, 구현 내용, 부족했던 점, 이후 계획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먼저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 손종훈, 팀원 엄승열, 황호세, 이윤아, 양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프로젝트 통괄, 디자인, 로직, 디자인, 부가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씩 맡아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 이름 푸드사이렌은 일반 가정에서 요리에 사용하는 다양한 식품의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식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앱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발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코비드19 사태 이후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홈쿠키 트렌드가 되면서 홈쿠커를 비롯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집안의 식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푸드사이렌의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1인 가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홈쿠커의 수가 증가하고 전체 가구의 수가 증가하지만 가구별 식품 보관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식품 소비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치되는 식품이 증가하여 음식물 쓰레기 양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사태와 관련한 예측입니다. 외식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전체 가구의 식품 보관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품관리 관련 어플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어플로 인한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등록한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식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양이 감소하게 되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유 중인 식품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식품 구매가 줄어들어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유 중인 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에 대한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요리를 만들어 섭취함으로써 사용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사용자에게 요리라는 새로운 취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장 및 기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BB라는 어플은 바코드를 인식해서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재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지만 복잡한 UI와 부가 기능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냉장 고등어입니다. 바코드를 활용한 식품 등록이 가능하고 온라인 마켓과 연동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인 목표가 강한 앱으로 등록한 식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 기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연구 내용 및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푸드사이렌의 주요 기능에는 식품의 바코드를 읽어 식품의 이름과 사진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바코드 스캔, 바코드가 없는 신선식품의 유통기한을 추천해주는 신선식품 간편 등록, 보관 중인 식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식품 관리, 식품의 남은 유통기한을 자동으로 체크하여 알려주는 알림 기능, 식품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의 레시피 정보를 제공, 또 식품에 대한 부가 정보를 웹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빠른 웹 검색,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위젯 기능, 이렇게 7가지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저희 앱의 개발 환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형상 관리를 위해 비주얼 SVN이라는 서브 버전 2를 이용하였습니다. 백엔드는 룸 라이브러리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아파치 서버와 PHP를 이용해서 웹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용 기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ZSYNC이라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바코드 오픈소스를 사용했는데요. 식품의 바코드를 읽어 간편하게 식품 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위젯과 푸시 알람 등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앱을 실행시키지 않아도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연동입니다. 교수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비슷한 주제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캡스톤 수요일반 4조 자취새끼 팀에 연락을 취하여 해당 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을 얻고 PHP를 통해 데이터 연동을 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레시피 정보 제공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중반까지는 계획과 좀 차질이 있었으나 후반부부터는 계획대로 잘 흘러갔습니다. 이어서 구현 내용입니다. 전체 패키지 구성은 모델, 유틸, 뷰 모델 이렇게 4가지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희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MVVM이라는 패턴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델에는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유틸에는 알람, 위젯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뷰는 액티비티, 어댑터, 다이얼로그, 그리고 인트로처럼 다양한 화면을 구성하는 클래스들이 들어있습니다. 뷰 모델은 모델과 뷰 사이에서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앱 시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앱 인트로입니다. 저희는 앱을 처음 설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저희 앱이 어떤 주제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는지 앱 인트로를 보여줍니다. 이 앱 인트로는 일회성으로 제공합니다. 이어서 앱에 식품을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연에 앞서서 앱에 이렇게 5가지 상품이 미리 들어가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처음으로 바코드 스캔을 통한 식품 등록 기능입니다. 바코드 기능을 켜서 식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식품의 이미지와 이름을 웹크롤링을 통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좀 더 간편하게 식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선식품 간편 등록입니다. 바코드가 없고 유통기한 자체가 불명확한 상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앱 자체적으로 유통기한을 추천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직접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상품의 이미지를 직접 사진을 찍어 이용할 수 있고 식품명과 구매일자, 유통기한을 직접 입력해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보관장소 추가 및 삭제입니다. 현재 냉장실, 냉동실 같은 기본적인 보관 위치 외에도 사용자가 임의대로 보관 위치를 추가하여 이 위치에 식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록한 식품을 관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 관리 탭을 이동하면 등록한 식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남은 일자가 조금 남은 상품부터 이렇게 정렬되어 있으며
각 상품은 본인이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바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보관 장소별로 식품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록한 식품 수정 및 삭제입니다. 등록한 식품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이 나오는데요. 해당 버튼을 이용해서 수정과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알람 기능입니다. 푸시 알람을 받고 싶은 식품이 있을 경우 해당 식품의 푸시 알람 버튼을 켜놓으면 이렇게 유통기한이 며칠 남았다고 푸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푸시 알람은 유통기한 기준으로 7일 전, 3일 전, 당일, 3일 후, 7일 후 이렇게 5가지의 푸시 알람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알람 시간 설정입니다. 푸시 알람이 울리는 시간을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식품별 팁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한 식품의 팁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보관 방법, 배출 방법, 레시피, 또 구매처 정보 등을 웹 검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반과 연동한 기능인데요. 해당 조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레시피를 조회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반찬, 국찌개, 후식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음식을 확인할 수 있고요. 레시피도 이렇게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젯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앱을 실행시키지 않아도 백그라운드에서 앱에 등록한 식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젯 기능을 구현해서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자가 등록한 식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자동으로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유통기한이 2일 지난 식품이 있을 경우에 앱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삭제할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고 삭제할 경우 이렇게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삭제를 원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는 그런 문구를 띄우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차원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코드의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푸드사이렌은 액티비티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특정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주어진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앱 설정 기능 일부 미제공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앱 설정 기능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개발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해당 사항을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고 사용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설정만 따로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백업 및 가져오기 기능 미제공입니다. 앱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모두 사용자의 메모리에 저장되는 내부 DB 형식이기 때문에 앱이 삭제되거나 앱에 저장된 데이터를 지울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많은 앱이 데이터 백업 및 가져오기 기능을 제공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팀 차원에서 부족했던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업에 대한 불확실한 이해입니다. 프로젝트 초반 작업 계획에 대해 팀원이 서로 이해한 바가 달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 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을 확실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작업 사항을 미리 정리함으로써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관적인 의견에 대한 결핍입니다. 5인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어느새 팀원들 모두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꺼려하고 사소한 것마저도 모두의 의견을 참고해야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개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일을 진행하고 후에 피드백을 받는 방식도 참고하니 절차가 간단해지고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개발자로서의 능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 알게 되어 이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팀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과정이 많이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모두 앱 개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
했던 개발 과정과 실제 개발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개발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역량으로 꼭 필요한 것이 개발 실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